안녕하세요. 한 주가 흘러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벌써 한 주나 흘렀나요? 다따의 목격의 표제작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다따의 목격 단편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표지 이렇게 탈탈 털었는데 여기 나오는 그 너구리가 등장하는 작품이죠. 제가 또 다따의 목격 너구리 나와서 너무 좋아하는데요. 아, 원래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너구리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CG로 좀 너구리 이렇게 처리해달라. 그리고 저희가 2회를 찍기 위해서는 너구리 탈을 쓰고 와야 된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CG 부탁드립니다. 남의 얘기라고 이렇게 맡기는 건가? 다따의 목격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줄거리 소개를 저희 또 꽃 같은 조끼 입고 백제 미소죠, 백제 미소. 아, 이거 2회차라서 그러시는 건가요? 전국의 국어교사 중에 백제 미소. 아, 네. 그럼 제가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다따의 목격은 이 소설집의 표제작인데요. 이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보는 다따라는 아이가 나오고 그 다따의 눈에만 보이는 너구리 바닐라 아빈이 있는 학교에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 양다솔이라는 아이가 이 사건의 피해자인데 이 아이가 이 도움을 달라는 목격자로서 도움을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처음에 외면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점점 그 섬뜩한 존재가 교실에서 커져가고 징그럽게 빠르게 커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따는 바닐라빈으로부터 받게 된 불법 촬영의 증거가 담긴 핸드폰을 들고 양다솔을 만나러 가는 내용으로 소설이 마무리가 돼요. 저 이 소설을 아이들과 같이 읽었을 때 결말이 뭔가 절정에서 땅 하고 끝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뒤에 없어요? 이거 뭐죠? 하고 더 여운 있게 읽었던 그런 소설입니다. 저는 이 작품이 그 불법 촬영이라는 되게 심각한 사회 현안을 다루고 있는데 사건 해결의 열쇠를 청소년이 쥐고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책 전체에서 사실 어른이 유의미하게 등장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심한 악역으로도 잘 등장하지 않아요. 조언도 주지 않고 그냥 평범한데 정말 의미 있는 행동은 다 청소년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그 불법 촬영이라는 심각한 사건도 청소년끼리 이제 자기네끼리 완결된 구조를 만들어 진행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청소년만의 완결된 세계를 그렸다는 게 너무 멋지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어른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자의식 과잉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청소년들한테 많이 배울 때가 많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어른이 속어된 상황을 그리고 그런 세상을 그렸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 다따가 여기서 귀신? 요괴? 얘가 보는 것들이 그렇게 주인공 설정을 한 게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재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여기 나오는 다따는 기성세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뭐 기성세대라고 말하기는 부끄럽고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왜냐면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공부도 안 하고 헛것을 보면서 왜냐면 이런 다따의 모습을 다따의 엄마도 인정해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병원을 데려가잖아요. 그 장면 굉장히 마음 아팠는데 어른의 마음을 안 그 다따가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장면도 사실은 저는 또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저는 다따가 이 소설에서 그 앞부분 엄마와의 장면도 인상 깊었지만 뒷부분 그 다따가 변하는 시점이 또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처음에 이 불법 촬영한 거에 대해서 양다솔이 처음에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는 되게 무심하게 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장실을 가서 본인이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장면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 이 장면이 슬퍼지는 거예요. 네, 슬퍼지면서 또 양다솔의 어떤 성격을 떠올리면서 이 다따가 어떤 관찰자에서 방관자에서 그 깊이 있는 관계자로 깊숙이 들어가는 그 모습, 그 줌아웃에서 줌인으로 들어가는 제가 또 너무 멋있는 말 또 썼나요? 네, 줌아웃에서 그 줌인, 그 포인트가 저는 이 소설에서 진짜 너무나 멋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너무나 다른 다따가 진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어른 아닌가, 어떻게 보면 저가 제대로 된 어른이 되지 못한 거 아닌가 반성하게 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다따는 저에게 너무 멋있는 인물이죠. 저에게 없는 모습을 알려주는. 이내님 어떻게 읽으세요? 아니 정말 이 재훈님 말대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봤을 때 관계자가 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귀찮거나 혹은 내가 피해를 입을까 봐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나온 다따라는 존재는 비가시화된 존재들을 볼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건의 관계자가 됐을 때
함께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용기를 갖기 이전에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해주는 인물인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닫다가 그런 부분에서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두 분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목이 닫다의 목격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사건, 불법 촬영이라는 사건에서 더 본격적인 행동을 하는 건 양다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점을 양다솔에게 맞추고 양다솔의 용기라거나 양다솔의 실천이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주인공을 닫다로 맞추고 목격이라는 행동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실제로 아까 저희가 정의와 불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정의를 행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미미하단 말이에요. 양다솔처럼 치고 나가는 건 못하지만 목격자에 설 때는 되게 많아요. 그런 점에서 닫다라는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면 대부분의 목격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마음에 힘을 주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말하면서 너무 멋져서 머리에 좀 쥐가 나요. 아니 근데 저도 영희님 얘기를 들으니까 왜 작가님이 주인공을 양다솔이 아니라 닫다로 했을까? 그게 되게 멋있는 포인트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시선, 그 이웃을 바라보는 이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이야기로 좀 또 넘어가 볼까요? 네네. 제가 어젯밤에 또 목격을 사전을 찾았더니 그 목격에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왔냐? 직접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직접 본다라는 그 직접이 눈에 들어왔는데 저도 처음에는 닫다가 보이지 않는 걸 본다라는 거에 좀 핵심을 두었는데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여기 닫다 말고 주변 사람들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못 본 게 아니라 닫다가 헛것을 본 게 아니라 바닐라 비닐이나 그 비닐이 헛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있었는데 보지 않음으로 그 없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봤다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인데, 네, 그래서 닫다의 목격이 단지 표제작이 아니라 저는 이 소설집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로 읽혔습니다. 저도 지금 이야기를 듣다가 생각난 건데 처음에 이 닫다라는 친구가 귀신이나 그 요물들을 보잖아요. 전 걔가 그냥 흥미 요소인 줄 알았는데 본다라는 행위에 되게 초점을 맞춘 거네요. 못 보는 걸 보니까 사회 문제를 향해서도 못 보는 걸 발견하는 거네요. 너무 멋진 깨달음이고 중간에 틈틈이 언급이 되긴 했는데 양다솔이라는 인물이 그 불법 촬영한 남학생들을 쫓아가서 잡고 때렸다는 말은 안 했는데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 걸 보니까 좀 팬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속이 시원했는데 그래서 나쁜 놈들은 나쁜 행동을 한 사람들은 오히려 학폭의 피해자가 되고 양다솔이 가해자가 된 입장이죠.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 저는 그 양다솔과 닫다의 관계 맺기가 아주 중요한 이 소설의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이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이 양다솔이라는 아이가 옆에서 그 오래 달리기를 같이 해줬던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훈님이 한번 얘기를 읽어주시겠어요? 낭독 준비했죠. 여러분 제 플래그 보이시죠? 이 플래그 중에서 지금 이 위로 불뚝 솟아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물에 불어 있는 거 양다솔의 오래 달리기 장면 제가 짧게 한두 문장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곳 아주 인상 깊었거든요. 31쪽에 밑에 맨 마지막 단락이에요. 양다솔은 저는 일부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나와 보폭을 맞춰주고 있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속력을 냈고 우리는 한동안 나란히 달렸다. 이 같이 달리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저는 이 양다솔의 기다림이라는 거에 되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인물이에요. 제가 기다리지 못한다는 걸 저는 두 아이를 낳고 좀 절실하게 알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5분 갈 거리를 아이들은 5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니 그 사이사이 만나는 모든 게 다 재미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양다솔은 나와 다르다. 닫다도 나와 다르지만 양다솔 저와 다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또 닫다의 훌륭한 점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닫다라면 저는 일부러 저와 보폭을 맞춰주는 그 친구가 부담스럽거든요. 그럼 먼저 가. 나 혼자 갈게. 이럴 텐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같이 따라가는 거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연대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반성은 수시로 하죠. 변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사람은 혼자 변할 수 있는가?
혼자 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닷다와 양다솔 어쨌든 그 친구 공동체 안에서만이 사람의 어떤 시선 목격하는 장면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재호님이 자신의 치열한 반성을 하며 양다솔을 칭송하는 모습을 통해 정말 감동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많이 변하는 게 목적이긴 한데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아서 맨날 징징거리는 것이죠. 정말 찐 독자예요, 찐 독자. 진짜. 지금 읽어주신 부분에서 저도 되게 의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32쪽에 저는 그 재호님이 읽어주신 같이 오래 달리게 하는 부분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네 번째 줄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대로 달려 어디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니까 같이 달리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이건. 여기서 이 닷다와 양다솔이 서로 되게 연대가 좋았던 부분은 저는 양다솔이 어쨌든 피해자인데 그것을 닷다가 그냥 자기가 얻은 불법 촬영 증거물을 가지고 자기가 그냥 해버리면은 이 양다솔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서 설 기회를 빼앗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닷다가 그걸 가지고 양다솔에게 가게 됨으로써 얘가 주체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고 대신 옆에서 함께 달려주는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닷다라는 인물과 이 둘 사이의 연대의 모습이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저도 이 소설이 너무 좋고 처음에 얘를 다뤄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기존 소설들과의 그 방식 차이였어요. 기존에는 닷다가 주인공이라면 작다가 끝까지 주인공이거든요. 정말 그 결정적인 증거잖아요. 불법 촬영한 남학생의 핸드폰을 찾았다면 걔가 이걸 가지고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양다솔을 주인공으로 올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연대가 아닌가. 저희가 사실 소설에서 그 다양한 인간의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청소년 소설에서 발견했던 그 연대 방식 중에 가장 저는 이게 섬세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이거를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이내님 말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저희 최애 캐릭터 너구리 바닐라빈의 활약상인데요. 되게 애매해요, 포지션이. 바닐라빈은 되게 중요한 인물인 것 같은데 항상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불법 촬영한 그 증거물을 바닐라빈이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 같지 않은 행동을 보여요. 이걸 갖고 왔어 이게 아니라 관심 없는 척하면서 툭 던져주고 가거든요. 저는 이런 바닐라빈 태도도 되게 특징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이내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바닐라빈이 닷다가 내가 이제 양다솔과 함께 연대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과정을 기다려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닷다가 바닐라빈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바닐라빈이 오니까 아이스크림을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바닐라빈이 왜 무슨 의도가 있어서 나한테 이런 걸 사줘라고 물어봤더니 닷다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계속 그 마음을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고 바닐라빈도 저는 그걸 느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구나. 관찰자에서 관계자가 되어서 이제 이 양다솔과 함께 가려는 연대의 마음을 가지게 됐구나 라는 걸 판단하고 나서 그 핸드폰을 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닷다가 단순한 관찰자에서 관계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과정과 그 시간 자체가 필요했음을 보여주는 설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희님 질문을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여기 있는 닷다나 바닐라빈의 포지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보이는 포지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봤을 때 뭔가 딱 명확하게 보이는 행동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 한 사람의 잣대로 저 아이가 적극적 성이 있다, 그 안에 뭔가 성의가 없다, 있다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은 또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행동 이면에 있는 그 마음을 또 봐줄 수 있는 거 아닐까? 왜냐면 그 마음을 보면 닷다가 뭔가 소극적인 행동과 바닐라빈도 사실은 매달 제육볶음만 먹으러 오고 먹는 건 밝히거든요. 그 식메뉴만 보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도 그 안에 있는 그 성의를 봐줄 수 있지 않나? 그 성의가 보면 그 행동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정말 나는 눈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반성도 또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눈이 있지만 나는 볼 줄 아는 사람인가? 저희가 지금 닷다의 목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닷다의 목격에서는 되게 특징적인 게 인물들의 관계 맺음이 누군가한테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준다라거나 교훈을 준다라거나 그런 인물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게 C줄과 날줄처럼 엮여서 연대 방향으로 간다는 게 저는 되게 멋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호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자면 저도 그 여러분이랑 이야기하면서 교실에서 돋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떠올랐어요. 사실 닷다가 학교에 있으면 닷다 여기 계속 혼자 다니거든요. 밥도 혼자 먹고. 학교에서는 되게 사람들이 쟤는 뭐지? 라고 생각할 법한 인물인데 자기가 주인공에 서지 않으면서 연대하는 존재 자체를 응원하는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이 목격이란 말이 사회의 현상을 바라보는 목격이기도 하지만 개개인을 궁금해하고 알아봐주는 목격이기도 하겠다라고 저희가 또 이렇게 단어를 재정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멋진 소설이었어요. 여러분 아직 안 사셨다면 지금 너무 강요. 저희 이렇게 해서 찍어야 되고 유튜브인데. 여러분 아직 안 사셨다면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다음 영상 올라오는데 그 전에 구입해서 보시고 더 즐겁게 영상을 감상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